안녕하세요. 황태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제목에도 있지만 항생제와 관련된 글입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 볼 때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고 잘못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건강상식인데요. 항생제는 염증 치료약이 아니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되어서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당연히 이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 행위 자체가 건강에 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면 빨리 바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캡처 화면이 최근에 저희 한의원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환자가 한의원 블로그에 방문 후기를 적어 주셨었는데요. 그럼 거기도 적어 놓은 것처럼 아마 대부분 분들도 잘못 알고 있지만 항생제는 염증 치료약 아닙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서 항생제를 오남용 시 암을 포함해 여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요. 암뿐만 아니라 이렇게 뇌 발달이라든지 뇌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자폐라든지 ADHD,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분이 적어주신 내용이 항생제 안 쓰고 염증이 고쳐진다면, 저 말은 저분도 대부분 일반인들이 생각하듯이 항생제는 염증 치료약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럼 항생제는 어떤 약이냐고 하면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저희가 감기를 의학용어로 급성 비인두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 코와 목에 급성 염증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잘 알다시피 감기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항생제는 효과는 없고 항생제 없이도 낫습니다.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되어서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 정부기관인데요. 거기서 올린 좋은 자료가 있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이 어떤 감염으로 인하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면 감염으로 인한 염증에는 대부분이 바이러스입니다. 세균보다는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어차피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다 보니까 다 영어로 적혀져 있지만 제가 그 해석을 해놨었거든요. 안티바이오틱이 이제 항생제가 필요하냐? 노면 당연히 필요 없다는 뜻이고요. yes면 항생제는 이제 필요하다 그 뜻이고, maybe는 어쨌든 이제 원인 자체가 공존해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고, 세균성이 원인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러스가 원인이면 항생제를 쓰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쓰지 않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환만 우선 보면 저희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대부분 원인입니다. 감기 콧물이라든지 독감, 코로나, 기관지염, 기침, 인후염, 흔히 말해서 이제 목 붓고 열난다고 하죠. 이제 스트랩을 제외한 인후염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도 나와 있지만 항생제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럴 경우에 자꾸 항생제를 먹으면 부작용만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대표적인 세균성 감염인 스트랩, 이건 세균성 편도염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랩이라든지 최근에 유행하고 있다는 이제 백일에 아니면 이제 요로 감염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균성 감염일 때는 항생제가 필요하고, 그러면 보다시피 정말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축농증조차도 대부분 대략 한 거의 95%에서 99%를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정말 급성 축농증조차도 항생제는 불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 몸이 어떤 감염이 되면 당연히 염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 염증의 원인이 바이러스냐 세균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지고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에는 아무리 항생제는 많이 써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 오남용이니까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었던 뉴스입니다. 어쨌든 저 뉴스 말고도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많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그 전에 이와 관련된 방송을 촬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항생제는 뇌 발달, 뇌 기능을 손상시키면서 항생제를 오남용 시 어린아이들에게는 자폐라든지 ADHD, 당연히 이제 성인이나 노인층에게는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드린 그 의학 뉴스고요. 거의 한 달 전에 발표된 의학 뉴스인데, 저 뉴스도 뉴스 제목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항생제는 면역력을 손상시키면서, 면역력이 손상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질환 중에 하나가 암이죠. 그럼
최근에 저 뉴스도 거의 한 달 전에 발표된 뉴스인데, 그리고 저 뉴스 말고도 이렇게 항생제가 대장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의학 뉴스는 많습니다. 어쨌든 최근 우리나라가 젊은 2030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꽤 높다는 뉴스고요. 그리고 꼭 우리나라 2030 대장암 말고도 어쨌든 요즘 들어 젊은 암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그럼 어쨌든 약물 남용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감기에 항생제를 포함해 여러 약들을 많이 오남용하는 것에 꽤 심각한 건강에 문제를 초래한다고 저는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그 기사에서도 얘기했었던 내용을 잠시 인용하면, 암 환자의 장내 미생물,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 손상이 요즘 활발한 연구 주제인데 이와 같은 여러 이유가 중첩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본 의학 뉴스고요. 마찬가지 저 뉴스도 포털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는 염증 치료약이 아니라 세균 감염 치료약입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서, 그럼 이때도 당연히 염증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감기라든지 기관지염, 독감, 코로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 어차피 끝에 염증이 있더라도 기관지염이라든지 감기 급성 비인두염이더라도 항생제는 아무 효과가 없고, 이럴 때 계속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감기라든지 기타 여러 이유로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